이제 여기는 진주인데 제가 방송을 여러 번 하려다가 지우고 다시 폐기하고 그랬어요. 이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분의 이제 그 댓글을 쭉 읽어가면서 이분은 아마도 일본식 히키코모리 그 한국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키코모리라는 게 이제 은둔형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문을 닫아놓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SNS나 뒤져가면서 악성 댓글이나 다는 그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부터가 그러잖아요. 히키코모리 딱 그 형의 이미지죠. 하여간 여러 가지 댓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밝혀야 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의 요양원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이유는 노인학대 문제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방지게 항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고소하지 않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이라는 것을 시설할 때 그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게 돼요. 자기 건물이어야 된다라니까요. 임대 건물이어서는 안 돼요. 그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서 그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의 그 굉장히 그 순수한 노동력이 일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하여간 그 대표의 투자는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을 누구나 그렇잖아요. 시집갈 때 나 시집가서 남편 등쳐먹을 거야, 나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집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양원을 시작할 때 그 요양원을 시작하는 대표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차리는 요양원만큼은 노인학대 없게 할 거야, 내가 차리는 요양원만큼은 정말 꿈의 요양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기대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근데 그게 노인학대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서 간호사가 실행하는 그 묶음은 그 억제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의 지시를 받고 야간을 맡은 그 나의 선임이 묶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많이 묶어요. 뭐 스카프로도 묶고 막 찾아봐서 제가 묶는 물건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리고 밤이면 그걸 많이 묶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7시 반에 기저귀를 6, 7개를 어떻게 넣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넣어요. 뒤에다 넣고 앞에다 넣고 옆으로 막 몇 개씩 넣고, 그러니까 라운드 넣고 오버나잇 넣고 또 라운드 넣고 앞에 꼬부려서 넣고 날개 2개씩 넣고 그렇게 많이 넣어요. 왜? 아무리 밤새도록 싸대도 넘치지 말아라. 매트는 내가 갈기 싫거든. 기저귀는 많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 매트는 내가 갈기 싫으니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여간 그렇게 기저귀를 쳐넣고 새벽 5시면 대충 몇 개 빼요. 그리고 7시 반에 정식으로 기저귀를 갈아요. 그 사타구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르신들? 지는 8시 좀 넘어서부터 아침 5시가 다 되도록 4시 반 정도까지 푹 잠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요양원도 문제죠. 야간에 15시간을 근무해요. 그런데 야간의 월급이 8시간이에요. 7시간은 휴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휴식. 물론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 7시간은 무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야 돼. 어쩌면 당당하고 똑똑한 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의 문제점을 제기를 해야죠. 노인 학대잖아요, 기저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요양보호사 쌤이 원장님한테 정말 없는 이야기 해서 경력자로 바꿔달라고 했죠. 신입이니까
노인학대 문제 일일이 파고 들어간다.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일 못한다. 그렇죠. 자기 스타일의 일이 아니니까. 그거 다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나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나는 용기 있는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했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사실은 연고가 없는 분이 아니었던가 생각해요. 항상 베개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라고 애기 울음소리 난다. 우리 애기 뭐 밥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베개 두 개를 들고 다니셨는데 가끔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자기 몸 하나는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낙상의 위험은 없는 분이셨어요. 그분을 내가 5시 반에 출근을 하는데 야간을 하려면 그때 이미 묶여 있어요. 그리고 아침 밥 먹을 때 내가 풀어줄 때까지 그 침대에 묶여 있어요. 못 풀어주게 했어요. 왜? 간호사가 못 풀어주게 했으니까. 어느 날 어르신이 소리 질러요. 굉장히 소리 지르죠. 그렇죠. 정말 팔도 10cm를 못 우길 정도로 꽉 묶었으니까. 제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소리 지르면 내가 힘들어져요. 다른 어르신들이 깨워서 일어나서 많이 짜증내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나 이것 좀 풀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르신의 이것을 묶을 권리도 없고 또 풀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간호사님이 오시면 나 이제 말썽 안 피울 때니까 묶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르신 거 이거 풀어드리고 싶지만 이거 풀어드리면 나 개 잘려요. 나 잘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아침이 될 때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소리도 안 지르고 풀어달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판단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라고 단지 우리 생각인 거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노인학대가 있었죠. 제가 비록 그 요양원에 근무할 때는 뭐 찍소리 못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이거 노인학대 아니에요? 문제 제기 정도였죠. 간호사에게 조금 묶으려면 느슨하게 묶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단체톡에 올려라. 우리가 언제 묶었냐 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불법이구나. 노인학대구나. 알아챘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래 그만두고 차라리 여기서는 내가 나가는 게 좋겠어. 왜? 노인학대가 문제가 되면 가장 밑바닥에 요양보호사들이 책임을 지게 돼요. 어떤 요양원의 문제, 노인학대나 노인방치나 노인에 대한 잘못된 처분에 의해서 그 어르신이 문제를 당했을 때는 가장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요양보호사가 됩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때문에 나는 여기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두고 각자 그 요양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 문제는 이제 없애달라고, 그런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첫 번째 해당분을 묶었던 그 요양원에서는 원장님이 직접 묶지 않도록 제가 잘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묶지는 않는 걸로 적어도 그 부분에만큼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지금은, 그리고 두 번째 요양원은 제가 정말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계속 묶는다면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됐지 않을까요? 이 악플러를 보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요양보호사들 이야기와 또 구구절절 쓸데없는 이야기. 루저가 아니라 히키꼬모리다. 히키꼬모리다. 그냥 웃어버리죠. 뭐. 에이, 우리가 길 가다가 쓰레기 보고, 발에 치는 쓰레기 보고, 아이, 쓰레기 왜 여기 있어? 라고 하고 돌멩이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멍청한 거잖아요. 그냥 히키꼬모리는 그 정도로 그냥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